안녕하세요. 손주비입니다. 오늘은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주가랑 순자산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순자산은 무슨 뜻일까요? 순자산의 뜻은 자산에서 부채가 빠진 걸 순자산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안에 은행 대출이 3억이 끼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3억을 제하고 7억에 해당되는 것이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대비해서 순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순자산이 몇 배가 되느냐라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순자산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현재 주가에다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뭐냐면 순자산 나누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그러면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고, 이거를 다른 말로 B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식이 나와 있죠. 주당 순자산 가치 BPS는 순자산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 그리고 순자산의 뜻은 총자산 빼기 총부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PE 비율은 수익 관점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PE는 뭐였죠? 복습해 보면은 순이익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고 묻는 질문인 거고, PB 비율은 뭐냐면은 순자산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 관점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B 비율을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는지 혹은 고평가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미래에셋 증권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8,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8,830원이라는 주가가 있으면은 방금 전에 배웠던 게 BPS잖아요. BPS는 뭐였죠? 주당 순자산이었죠. 여기 보면은 주당 순자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주당 순자산이 얼마로 나와 있죠? BPS가 2786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미래에셋의 주가는 18,830원이니까 순자산보다 작은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고, PBR이 1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는 8,000원, 9,000원 이랬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PBR이 0.4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제 PBR이 거의 1에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 비율의 정의와 의미,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와 PB 비율의 개념. PB 비율이랑 다시 설명드리자면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에 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순자산 나누기 발행된 총 주식수를 통해 가지고 요 BPS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주주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미래에셋 예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가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망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미래에셋 주식을 한 주를 만약에 샀으면 18,890원에 샀을 텐데, 근데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를 처분하고 순자산 한 명의 주주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2만원 정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오시죠.
있어요. 그래서 PB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은 PB 비율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었는지 혹은 고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B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PB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고평가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PB 비율은 자산 중심의 기업,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PB 비율을 주로 사용을 하고,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부동산, 제조업, 이러한 것들의 기업의 가치 평가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PB 비율이랑 PE 비율이랑 요 두 개를 함께 가장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할 때 PB 비율을 쓰면 좋죠. 그래서 PB 비율을 실제 계산하는 거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주가가 5만원 짜리 주식이 있으면은, 이제 삼성전자 작년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5만원인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25,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5만원 나누기 25,000원에서 PB 비율은 2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PB 비율 2배는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의 2배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PB 비율이 0.5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의 연초 PB 비율이었죠.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의 2분의 1배로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0.5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 계산하는 방법은 순자산 나누기 총발행 주식수, 요렇게 해서 구하고요. 순자산은 총자산 빼기 총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봤을 때 자본 총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순자산이 2조 5천억 원일 경우에 발행 주식이 1억 원인 경우 2조 5천억 원 나누기 발행 주식 1억 주 해가지고 BPS가 한 주당 25,000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PB 비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가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부동산, 제조업의 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의 기업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PB 비율 실제 계산 예시, 또 다른 예시인데, 주가가 2만원이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4만원일 경우에는 PB 비율이 2만원 나누기 4만원에서 0.5배. 0.5배는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뜻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석한 거 예시를 보면은, 청산 가치,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해서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이 순자산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 순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청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기업이 수익성이 낮아서, 그리고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이 별로 좋지 않아서 미래 성장성이 떨어져서 PBR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PBR이 낮다고 덥석 그 회사 주식을 사면은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밸류, 기업 가치 말할 때 밸류 트랩, 그 함정 같은 거죠. 밸류 트랩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B 비율을 활용할 때 주의점 그리고 한계점이 있는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자산의 질적 측면이 미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의 지금 자산의 가치랑 장부에 있는 가치랑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의 장부의 가치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 그 땅의 토지가 거래되는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B 비율 사용할 때 이게 최대 단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순자산이 시장에서 형성된 진짜 가치랑 장부상 가치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여기에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 파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요 순자산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산업별로 PB 값이 굉장히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할 때는 PB 비율을 같은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증권, 철강처럼 장치산업 요런 데는 전반적으로 PB 비율이 낮고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B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지만 밸류 트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PB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일단 좋은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PB 비율이 낮으면서 동시에 ROE 같은 수익성 지표가 높으면은 진짜 이거는 저평가된 거니까 이건 살만한 거예요. ROE 지표, 수익성 지표가 높은 경우는 언제 높냐면은 기업이 대체 불가능한 좋은 기업이면은 고객들한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기업이 힘이 없고 기업이 망해가는 기업이면은 경쟁할 수 있는 게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수익성 지표인 ROE가 망가지게 되고 PB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경우에는 저평가됐다고 덥석 투자를 하면은 밸류 트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B 비율은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지만 PE 비율도 보셔야 되고 ROE 같은 수익성 지표도 보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